여덟 번째 질문이 되겠네. 여덟 번째. 자, 탄력 근로시간제에 대한 얘기인데 2주 이내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 규칙을 변경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에는 취업 규칙만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불이익 변경이 아니므로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한지요? 모르겠네. 구건 선생님. 예. 아니 아까 뭐 도사같이 하더니 또 갑자기 또 아니 아는 거는 좀 알겠는데 뭐 아유. 예, 용어 자체가 이 생경하다 보니까요. 예. 법률 불이익 용어는 변경부터 먼저 간단히. 그러니까 이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좀 쉽게 좀 이해를 할 텐데. 이 탄력적 근로제 문제는 유연하게 한다는 그런 부분이죠. 결국 고무줄을 생각하면 가장 편해요. 한 주에 좀 많이 근무하면 다음 주에 좀 적게 근무하는 게 2주 단위일 거고 3개월 단위는 결국 3개월 기간 동안에 평균 40시간을 기준을 맞추는 게 이제 3개월 단위인데 3개월 단위는 노사 간의 합의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될 거고 2주 단위는 이제 취업 규칙만 변경하면 되도록 법에는 되어 있죠. 근데 쟁점이 결국 취업 규칙을 변경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를 얻어야 되느냐, 의견을 들어야 되느냐 두 가지 부분들이에요. 불이익하다면 동의를 얻어야 되고 불이익하지 않다면 의견만 들으면 되는 법적인 그 차이가 있는데 2주 단위를 도입하는 것은 일단은 불이익한 변경이 될 수가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기존에 봤던 임금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법에는 뭘 두고 있냐면 임금 보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임금 보전 대책을 강구해 놓는다면 불이익하지 않죠. 그렇다면 의견 청취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도입하면서 그 임금 보전 장치를 안 한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불이익한 병이겠죠. 그러면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완 답변해 주실 노무사님. 보완 답변이라기보단 제가 이거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 회사에 따라서 그 노사 합의가 그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는 불이익 변경 받는 것보다 노사 합의가 쉬운 회사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3개월 미만 단위면은 사실은 2주 단위로 정해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3개월 미만 이거를 2주로 정해서 해버려도 되지 않나요? 그거는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3개월 단위, 2주 단위가 있기 때문에 3개월 단위를 정하면서 2주 단위로 정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럼 동의를 얻어야 되죠. 차이점은 뭐냐면 일일 근무 시간의 차이가 있느냐, 그다음에 주당 근무 시간의 최대 한도가 48시간 대 52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개월 단위로 도입을 하면서 2주로 돌아가는 방식도 가능한데 그건 당연히 합의가 돼야 되겠죠. 그죠? 노사 간에. 그러니까 3개월 단위랑 2주 단위 차이는 사실은 그 48시간, 52시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루에 그 제한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3개월 단위는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못 시키잖아요. 근데 2주 이내 단위는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교대, 교대 근무가 되는 데는 사실 2주 단위 이거 외에는 사실 어려워요. 근데 2교대가 아니라 1주 하루에 12시간 미만으로 거의 대부분 운영이 가능하면 꼭 2주 이내 뭐 회사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불이익 변경에 따른 동의를 받는 것보다 노사합의가 쉬우면 사실 법 규문에는 꼭 3개월 단위, 2주 단위가 아니라 2주 단위 이내, 3개월 단위 이내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건 꼼수일 수가 있는데 그 노동부 설명 자료에 다 있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유연하게 풀어나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답변을 하나 더 드릴게요. 결국 우리가 어떤 그게 임금이든 근로시간이든 휴일과든 근로조건은 양당 사자 간에 굉장히 중요한 틀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생활과 연결되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바꿀 때 법 규정은 의견 청취로만 돼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결국은 납득성이잖아요. 누구나가 자기가 이해하고 납득하면 불만을 안 가지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무슨 꼼수가 있나 뭐 나한테 불이익 주지 않나 이런 등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인사관리 차원에서는 결국은 그런 사전 협의 절차 꼭 합의가 아니라도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아마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는 특히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어떤 경우든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합의 절차를 끌어내는 게 저는 옳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어디? 예, 이쪽에 좀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예, 저는 저 지방에서 300인 이상 제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의사 담당자인데요. 그 탄력 근무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많이 구하려고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3개월 단위, 2주 단위라는 그 개념적인 구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3개월 단위로 노사가 합의를 해서 도입을 했다 하게 되면은 2주 단위의 탄력 근무제는 자동적으로 회사가 시행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여부가 그거는 별개죠. 별개. 왜냐하면 제도 자체가 달라요. 제도가 그래서 3개월 단위로 도입하면서 네. 그 기간을 2주로 자르면 되는 거거든요. 기간을 2주 그렇죠. 그러니까 2주 단위는 최대 근무 시간이 주당 48시간이고 3개월 단위는 52시간이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면 3개월 단위로 도입하면서 네. 첫 주는 52시간, 두 번째 주는 28시간인가요? 우리 평균 내면 40시간 그죠? 네.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2주 단위로 도입하려고 그러면 네. 48시간, 그 다음에는 32시간. 32시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제도가 차이가 있으니까 제도가 차이가 있어서 그럼요. 하게 되면 저희는 취업 규칙도 변경 신고를 따로 해야 되는 거고 네. 합의도 따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절차를 그리고 구별을- 3개월 단위라면 합의가 필요할 거고 예. 2주 단위는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데 불이익 변경이라면 동의를 얻어야 될 거고 저희가 그 두 가지를 같이 도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가능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네, 그거는 뭐 우리가 제도가 그리고- 다른 부분이니까 네. 직종별이나 네. 또는 사업종별로 다르게 하는 것도 상관없고. 그리고 제가 기존에 다른 노무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네. 그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일 근로시간 12시간에 제한을 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기존에 보면은 일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탄력적 근로제에서만 12시간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떤 분은 정상 근무를 12시간까지 하고 초과 근무를 12시간 넘어간 것부터 이제 초과 근로로 본다. 어떤 분은 하루의 근로를 12시간까지밖에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12시간까지 이제 할 수는 있어요. 이제 그게 평균돼 가지고 네. 3개월 단위 때만 발생하는 건데 네. 12시간까지 할 수 있고 그 시간이 나머지 거가 다 평균에 맞다면은 네. 연장 수당이 발생이 하지 않는데 이제 13시간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1시간 단위 연장 근로가 되는 거죠. 그 연장 근로로 보는 거를 12시간 넘어가는 것부터 예. 연장 근로로 본다는 얘기죠. 예. 그 부분 좀 보충을 드리면 좀 많이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12시간 초과해서 이제 일주일에 12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데 그걸 초과해서 근무를 못하는 걸로 많이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정 근로시간은 법정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 간에 이제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인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이를테면 52시간으로 약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넘었기 때문에 소정 근로시간이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법정 기준 근로시간 자체가 52시간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초과해서 당연히 12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최근에 요양병 같은 데서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주 단위, 3개월 단위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헷갈리는 게 법에 2주 3개월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지역규칙에 규정하는 것만으로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안 헷갈려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 그러니까 최소 단위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주 이상도 되는 거 1주는 뭐 의미가 없죠. 2주 이상 3개월 이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해서 2주 단위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조금 보완을 좀 하면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결국 52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근로 일별, 근로 주별, 근로 시간이 결정되잖아요. 특정 주에 52시간을 근무하면 그 주에 플러스해서 12시간을 연장이 가능하잖아요. 52시간까지는 연장 수당이 계산되지 않지만 나머지 12시간은 연장 수당이 계산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법정 근로 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52시간 자체가 소정 근로 시간이니까 그것은 연장 근로가 계산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아마 맞을 것 같고요. 특히 3개월 이내 단위로 도입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임금도 줄어드는 부분에서 근로자 대표들이 반대를 되게 많이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산재 발생이라든지 기타 외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도입할 때는 좀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도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그냥 회사 입장만 고려해서 또는 단순하게 회사의 생산만 고려해서 잡지 말고 근로자 대표들하고 성실한 협의를 통해서 또는 합의를 통해서 그런 걸 하면 좋겠습니다.